중고로 산 물건 하나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하나같이 풀리지 않더군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는 기운은 흐르고 기운은 옮겨간다고 봅니다. 특히 타인의 기운이 깊게 스며든 중고 물건은 그 사람의 감정, 기억, 심지어 불운까지 모두 함께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딱 그 물건을 집에 들이고 나서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충돌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고로 절대 들여오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인지, 이미 집에 들어온 물건은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고 물건을 드릴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풍수의 원칙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고 거래, 이제는 누구나 하는 시대지만 그 물건 하나가 당신의 기운을 틀어막고 돈복까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재물운, 건강운, 가족운까지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말 그대로 운이 달라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벌어도 이상하게 돈이 남질 않아요. 회사에서 자꾸 이유 없이 찍히고 가족과도 자주 싸우고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여성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조기 퇴직을 했고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커서 따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가 팍팍했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게 바로 중고 가구였어요. 거실 소파, 식탁, 작은 수납장까지 당근 마켓에서 깨끗하고 예쁜 제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그중 특히 거실 소파는 정말 상태도 좋고 예뻤다고 해요. 직접 보러 갔을 때 판매자도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급하게 정리하게 돼서요. 하고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 가구 하나로 집안의 분위기 전체가 바뀔 줄은요. 소파를 들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멍해졌고 늘 대화가 많던 두 사람 사이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집에 오면 괜히 답답하고 TV를 켜도 음악을 틀어도 마음이 풀리질 않더랍니다. 자녀들도 슬슬 집에 오는 걸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잠들기 전 누워있다가 무심코 중고 플랫폼 앱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소파, 그 물건이 올라왔던 그 글 어디선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적힌 글을 다시 확인하고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합니다. 이혼 후 집 정리합니다. 모든 물건 싸게 내놓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집에 있던 물건에는 아픔과 상실, 이별의 기운이 깊게 스며 있었던 겁니다. 그 소파는 사랑이 무너진 집에서 수년 동안 두 사람의 갈등과 눈물을 받아낸 증인이자 저장소였던 거예요. 박 씨는 말합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소파가 예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하더라고요. 그 소파 위에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상처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박 씨는 그 소파를 치워냈고 집을 정리하며 한동안 정화용 소금을 놓고 하루에 몇 번씩 창문을 열어 기운을 바꿨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다시 예전처럼 커피를 함께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물건엔 기운이 깃든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몸을 기대고
오랫동안 바라보는 물건일수록 그 안엔 그 사람의 기운, 감정, 기억이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특히 침대, 소파, 옷장, 액자, 거울 같은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담아낸 기억의 그릇입니다. 침대는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병든 날도 모두 눕혀둔 곳이죠. 소파는 사랑도 다툼도 멍하니 앉아있던 공허한 밤도 모두 고스란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옷장은요? 그 사람의 스타일, 자존감, 꿈을 입혔다 벗겼던 장소입니다. 액자엔 눈물로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거울에는 스스로를 탓하며 외면했던 날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그대로 우리 집으로 들인다면 기억이 없는 건 우리뿐이지. 그 물건은 그 모든 감정을 품은 채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그건 마치 타인의 그림자를 우리 집에 함께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슬픔, 분노, 파산, 이혼, 그 사람이 겪었던 무너짐의 에너지들이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말수가 줄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기고,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도 돈은 자꾸만 새어나가고, 풍수에서는 특히 중고 침대를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눕는 곳, 가장 약해질 때 기대는 그곳엔 그 사람의 고통과 꿈, 두려움과 병이 가장 진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대를 그대로 들인다는 건 그 사람의 지난 시간 속에 함께 눕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당신은 분명히 새 출발을 하려는데 그 물건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어제를 당신의 오늘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중고 물건을 무조건 버릴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절약을 위해, 누군가는 추억이 담긴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드리기 전에 정화의식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머물던 낡은 기운, 타인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의식입니다. 첫 번째, 햇빛에 말리기. 먼저 중고 물건을 들였다면 하루 정도는 햇빛 아래 놓아두세요. 햇빛은 자연이 가진 최고의 정화 에너지입니다. 햇빛은 곰팡이도 죽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도 태우고 비워줍니다. 마치 마음이 답답할 때 창문을 열어 햇살을 쬐면 기분이 나아지듯 그 물건도 햇빛을 받으며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물로 닦아내기. 햇볕 소독이 끝났다면 미지근한 물에 굵은 소금을 풀고 흰 수건이나 천을 적셔서 물건의 구석구석을 닦아주세요. 소금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정화의 상징입니다.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에너지를 남깁니다. 특히 거울, 액자, 손잡이, 서랍 안쪽 등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았던 부분은 반드시 닦아주세요. 세 번째, 향 또는 흰 천으로 마무리. 마지막으로 흰색 천을 덮어두거나 정화용 향백단, 팔각 등을 피우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짧은 정화의 말을 3번 외우는 것. 당신의 과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이 공간에서 좋은 기운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물건에게 새로운 주인의 에너지를 심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식 하나로 집안 기운이 달라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정화가 끝났다고 해서 그 물건을 바로 침실 한가운데, 집 중심부에 두는 건 피해야 합니다. 집의 중심과 침실은 가족의 정서, 건강, 운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중고 물건은 가능한 한 창가 쪽, 현관 옆, 베란다, 근처처럼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고이지 않고 순환되도록 해주는 위치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이 내 공간과 기운에 자연스럽게 섞였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그 자리를 옮겨도 됩니다. 중고 물건을 드리는 건 절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품고 있는 기운을 정리하는 건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보호막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집안 기운을 살리고 묶여있던 돈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에너지는 결국 정성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